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을 알아야겠죠. 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근데 이 속도에는 두 가지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방향과 그 다음에 빠르기. 이 빠르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했죠. 이 운동량이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값이니까 이 운동량도 두 가지 물리량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방향과 크기, 두 가지 물리량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 되냐면 속도의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방향을 뭘로 표시하기로 했죠? 부호로 쓰기로 했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둔 상태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 상호 과정에는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융합도 있을 수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딪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융합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분열은 한 덩어리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을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매우 중요합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가 보존되느냐? 상호작용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충돌, 융합, 분열,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을 상황을 예로 들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이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요 부호 여기 들어가 있는 앞에는 이제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요 부호를 유의해라. 왜? 부호는 뭘 나타내는 거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을 유의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성립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거나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까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물체가 충돌 후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 요걸 보통 우리는 융합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원자끼리 충돌해서부터 거대한 은하까지 충돌까지 성립한다. 단 뭐가 돼야 되냐?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충격량은 보통 I라는 기호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또 뭐랑 같냐면 물체가 받은 평균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과 같아요. 이를 우리 바로 충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 뭐에 유의해야 되냐면 방향에 유의해야 됩니다. 방향에. 우리 방향을 뭘로 표시하기로 했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방향에 고려해서 변화량을 구해야 된다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충격량을 이해하는 겁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나타낸다 이 얘기인 거죠. 두 가지 그림을 나타냈는데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또 하나는 크기가 변하는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자, 면적이 뭘 나타내? 충격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충격량. 이때 이 충격량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의 충격량도 뭐를 가지고 있냐?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충격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거나 또는 평균 힘의 방향과 같다 이거죠. 요 방향이 바로 충격량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때 충격량의 크기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되냐? 면적이 된다 이겁니다. 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는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죠. 자, 이때 뭐 유의하라고 그랬어? 방향, 예, 글자가 가리네요. 방향에 유의해라. 방향에 유의해라. 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V2는 나중 속력을 말하는 거고 V1은 처음 속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충격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에서 또 많이 출제되는 문항이 어떤 문항이 있냐면 이 내용을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전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받는 힘, 이 평균 힘이 작은 경우를 말해요. 이게 안전한 경우가 되겠죠. 보통 안전한 장치의 예는 뭐 자동차에 범퍼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자동차의 에어백 등이 안전장치가 되겠죠. 이 두 장치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 힘을 줄이기 위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그 물체나 또는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충격력을 덜 받게 되어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동일한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하나는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렸더니 깨졌고 또 하나는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렸더니 방석에 떨어뜨렸더니 깨지지 않았던 거죠. 자, 이 두 물체의 바닥에 닿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달걀을 떨어뜨렸으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정지 상태에서 놓았다고 할까? 그러면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도 같겠죠. 그러면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거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게 같으니까 결국 충격량이 같은 거죠. 얘를 힘과 시간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충격량이 같으니까 A가 받은 충격량, 빨간색 이 면적과 파란색 이 면적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면적이 같아요. 충격량이 같은 거죠. 자, 근데 힘을 받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A가 힘을 받는 시간과 B가 힘을 받는 시간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B가 힘을 받는 시간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는 이만큼 이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떤 거야?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더 큰 거예요. B가 시간이 더 기니까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죠. 왜? 충격량은 같으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이거든. 요게 같아. 요게 동일해요.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긴 만큼 힘을 받은 크기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단단한 바닥 위에 떨어지는 달걀의 충돌 시간이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의 충돌 시간보다 짧다. 그래서 충격력이 어떻다? 더 크다 이거죠. 더 크다. 이렇게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가에서는 A와 B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을 나타낸 거고 그림 나를 보면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타났죠. 자, 힘과 시간 그래프, 요 면적이 뭘 의미할까요?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충격량은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충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A와 B가 충돌했어요. 그러면 B가 받은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될까요? A로부터 B가 받은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지. 힘을 요 방향이 되겠죠. 자,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았네. 같은 방향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B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B는 속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럼 A가 B한테 힘을 가한 만큼 B도 A에 힘을 가하겠죠. 무슨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자, 그러면 A는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A가 받은 힘의 방향은 왼쪽이네. 그럼 A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A의 속력은 감소하겠죠. 이겁니다. 그런데 그림 나를 통해서 A 또는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 크기만큼 B도 A에게 힘을 가하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충돌 전에 B의 운동량 크기 얼마였죠? 9였죠. 그런데 B가 받은 힘의 크기, B가 받은 충격량이 6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얘 운동량이 얼마 된 거예요? 6만큼 증가한 거예요. 6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 변화량인 거잖아요. 6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B의 나중 운동량. 1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B의 질량이 3kg이니까 V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5. A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을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